수영대회를 앞두고 붐조성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홍보대사를 맡아 정부 지원을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목포시청과 문화재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곡성에서 실종된 농장주가 살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가 41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통 끝에 광주시 의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 평창올림픽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홍보대사로 뛰었습니다. 올여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총리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수영대회 조직위원회도 붐조성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오는 7월 12일에 개막하는 세계 수영대회를 앞두고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대회 기간 폭염이나 선수단 수송 대책 등 준비 상황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특히 대회 성공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 참가를 강조했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의 43%가 이번 세계 수영대회에 배정돼 있다며 북한 참가를 권유했습니다. 지난주 스위스 로잔에서 문체부 장관께서 북한 측에 초청장을 전달하셨습니다. 북한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영대회 조직위는 이 총리와 국악인 오정혜 씨를 대회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홍보대사로서 분위기 띄우기에 기여한 점을 토대로 한 겁니다. 이로써 홍보대사는 국내 수영계를 대표하는 박태환, 안세현 선수를 포함해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조직위는 또 내일부터 온라인 스토어를 열고 마스코트 인형과 텀블러 등 10여 종의 대회 기념품을 판매합니다. 4월 말에는 광주에서 유명 아이돌 그룹이 대거 참가하는 한류 콘서트를 개최해 전 국민적인 관심과 함께 대회 개최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가 41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혜 논란 속에 시민단체들이 폐지를 요구한 지 1년 만에 폐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지하라, 존치하라. 대립하는 주장 속에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안이 다시 광주시의회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숙고와 진통을 거듭한 끝에 행정자치위가 내린 결론은 조례 폐지였습니다. 이유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히 논란이인지 1년 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미 광주시와 자치구 예산이 전액 삭감돼 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새마을회도 유신 적폐로 몰린 것이 억울할 뿐 특혜를 바라지는 않는다며 사실상 조례 폐지를 수용했습니다. 너무나도 이슈가 많고 필요 없는 이상한 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폐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새마을 장학금 예산 지급의 근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41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서울과 경기, 제주에서도 조례가 폐지됐지만 자치구 조례로 운영되거나 다른 장학금과 통합 운영되며 새마을 장학금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했다는 가장 또 모범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좀 공정하고 균등한 사회로 가는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끈질기게 새마을 장학금 폐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검찰이 목포시청과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목포시청 도시문화재과와 도시재생과입니다. 검찰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시 반 정도 오셨다는 거. 담당자라든가 이렇게 관련되신 분들 그런 것 같아. 컴퓨터 안에 대부분 이제 내장돼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검찰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재청과 목포시청 자료들을 이미 제출받을 수 없어 영장을 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지정될 것을 알고 손혜원 의원이 지인과 친척 명의로 건물 10여 채를 사들였다는 의혹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후 자유연대 등 일부 보수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혐의로 손 의원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서울 남부지검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와 관련해 손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의혹을 제기한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다른 팀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는 굉장히 철저하게 그 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과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 경위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곡성에서 실종된 50대 농장주가 피살된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에서는 핏자국이 나왔고 통장에서는 돈이 인출됐습니다.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를 붙잡았는데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곡성에서 배농장을 운영하는 59살 홍모 씨가 실종된 건 지난 16일입니다.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곡성의 한 폐교 건물 인근에서 홍 씨의 차량을 발견했을 때 차량에는 범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발견된 홍 씨의 차량 뒷좌석에서는 눈으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의 피가 발견됐는데 감식 결과 이는 홍 씨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홍 씨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실종 직후 누군가 홍 씨의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는 은행 CCTV 영상을 확인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차량을 몰고 다닌 50살 김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아 김 씨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기 한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아직 말이 없으니까요. 경찰은 차량이 발견된 폐교를 중심으로 수색을 계속하는 한편 실종 당일부터 지금까지 용의자 김 씨의 행적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이 서서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한전이 실시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조직을 정비하고 한전공대 유치에 따른 기여금 규모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전공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한전 측의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른 지자체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김용록 전남지사는 처음으로 기여금 제공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지원금의 규모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한전공대 관련 연구시설과 클러스터 부지를 마련하는 비용과 도시계획 기반시설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전공대 부지 개발 지원금 규모와 인허가 지원 등의 내용은 다음 달 중으로 체결돼 실시 협약에 담길 예정입니다. 한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 또 공공기관이 어느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각기 협의를 통해서 전라남도는 이달 안에 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할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고 실시 협약이 마무리되고 나면 전담 조직을 가칭 한전공대 설립 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해서 관련 업무 처리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전 측은 다음 달 말까지 한전공대 설립 관련 최종 용역 보고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안에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의 교과 체계뿐만 아니라 에너지 신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청 사진이 함께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수 인력들하고 함께 팀워크가 돼가지고 이 에너지 신산업에 관련한 R&D 개발 거기에 이제 학교 최우선 순위가 주어져야죠. 이 같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전공대 착공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5.18 폄훼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말로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광주의 아픔은 정쟁으로 이용할 사안이 아니라며 최소한 역사적 규정이 끝난 사안에 대해 더 이상 광주 시민을 상처 입히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회의원들의 5.18 왜곡과 폄훼 행위를 규탄하고 5.18 전국화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5.18 정신과 민주주의 역사 발전을 부정한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가폭력에 맞선 5.18 민주화운동 계승을 위해 민주주의 역사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현장 체험학습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고 5.18 관련 도서와 자료도 전국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지원과 협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정월대보름입니다. 정월대보름에 맞춰 쥐불놀이와 달집 태우기 등 세시풍속이 곳곳에서 재현됐습니다. 현장에 문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명나는 농악회의 지신발길, 길곳으로 흥이 한껏 달아오릅니다. 깡통에 불씨를 담아 돌리는 쥐불놀이 재미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흠뻑 빠져듭니다. 의관을 차려입은 제관들은 정성스럽게 술잔을 올리며 한 해 풍년을 기원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해 안녕을 비는 정월대보름 세시풍석 재현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발전 또 올해 아무 탈 없이 넘어가는 그런 걸 소원을 빌기 위해서 하고 각 개인들의 또 소원도 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보름 행사의 절정은 달집 태우기. 간절한 마음으로 쓴 소원 성취 기호문을 달집에 꽂고 불을 질러 태웁니다. 저는 가족하고 저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썼어요. 모든 애군과 부정을 사르는 시뻘건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고 농악회의 신나는 장단은 더욱 빨라집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찹쌀과 기장, 찰수수 등으로 만든 오곡밥을 나눠 먹으며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도 합니다. 농경문화와 선조들의 지혜를 품고 있는 정월대보름 세시풍속들은 한결같이 애군을 막고 풍년과 무병장수를 빌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가 개청 이후 최대 규모로 신규 공무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광주시는 올해 행정직 518명과 기술직 329명 등 모두 847명을 지방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직급별로는 9급이 79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8급 50명, 7급은 25명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광주 북구 석곡동의 한 도로에서 50살 이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밭으로 떨어지면서 옆으로 넘어져 이 씨와 동승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8%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이른바 김영란법보다 강화된 청렴 기준을 교육 현장에 적용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김영란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이하의 선물도 승진과 전보 등 인사발령을 이유로 주고받을 때는 신분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현장에서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내부적인 합의에 따른 조치라며 인사철인 다음 달 관행적 금품이 들어오면 반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동남권 혁신 성장 전략 심포지엄에서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출자 회사 가운데 400여 곳을 혁신도시 이전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들 기관 가운데 전력산업과 정보통신, 문화예술, 농업기반과 관련된 기관은 기존 기관과 연계성을 고려해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광주 지역 조합장 선거 입후보자들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주 지역 18개 조합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 예정자와 임직원 등 50여 명은
준법 정책 선거를 실천하겠다는 내용의 다짐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후보자들은 손 피켓을 들고 돈 선거를 척결하고 공명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깨끗이 승복한다. 이석기 내란 음모 조작 사건 피해자 광주구명위원회는 오늘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기 의원을 오는 3월 1일 3.1절 특사로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구명위원회는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은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 선동이라는 죄를 씌워 9년형을 선고하고 6년째 옥에 가두고 있다며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이 의원은 당장 사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 한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2년간 규제 없이 사업이 가능한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준비 중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4월에 도입되는 규제 자유특구 제도에 대비해 최근 수요조사를 통해 첨단 과학산단의 에너지 신산업, 진곡산단의 친환경 자동차, 첨단 3지구의 인공지능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0일까지 3개 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수요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